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씨를 옹호한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과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내가 당대표였다면 제명감이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신 이원주 전 국회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는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밤에 라디오는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네.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합류하신 이유를 좀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 그 본선 경쟁력이라든가 또 나중에 이제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도 집권 후에 어떤 국정 운영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성공 가능성 그런 면에서 이렇게 국정 운영의 준비가 훨씬 더 잘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그 확장력이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섰지만 지금은 양강구도가 된 만큼 네. 좀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밖에서 오신 분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당의 기득권이랄까요? 어쨌든 정치적 기득권 세력, 이런 정치 기득권 세력이 정부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또 우리 국정 운영 준비 또 역량 이런 것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도덕성의 문제가 있고 이런 불안한 후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이제 어떻게 보면 각자가 공천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지위 이런 정책 기득권 때문에 그래도 그 지지를 철회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보면 독고다이다 그동안에 아웃사이더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었지만 쭉 보면 일관되게 어떤 그 기득권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보수가 기득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길로 나가고 우리를 지지하는 20대, 30대 더 나아가서 이제 40대 그래서 젊은 세대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중에도 언급됐습니다만 윤 전 총장 계속되는 설화로 지금 논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전두환 씨를 언급한 발언 때문에 여론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평가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사과 시점과 일련의 과정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사과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설화도 설화지만 일관되게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잘못된 말을 하고 나서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밀려서 마지못해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이제 이 발언을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이게 어떤 역사관 그리고 가치관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 도대체 이분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또 국민 주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대한민국 역사의식 관련 갖고 계신가 좀 걱정이 많이 되죠. 네. 그래서 근본적인 걱정, 물음 이런 것들이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게 이런 이제 설화에 휩싸이는 발언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많았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찬히 보면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단순한 말실수라기보다는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왜 가치관의 문제냐? 이분이 이제 정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입문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입문을 하고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자기의 중심을 잡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정치 철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가장 큰 선거인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거죠. 네. 그리고 알아야 할 모든 국정의 범위도 가장 넓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 훈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뭐 이렇게 식사나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대화 그런 거 하고 편하게 이렇게 뭐 가볍게 하는 대화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중들 앞에서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대화를 구별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치적인 훈련이 또 잘 안 되어 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대중 앞에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서 나설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일단은 사과를 했는데 뭐 네.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는 당 차원의 수습을 지금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부동산 원전 정책 두 가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배웠으면 좋겠다. 다시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호출했습니다. 윤 전 총장 발언과 또 맥락이 맞닿아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원전과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 이거는 뭐 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문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때 근데 전두환처럼 해결한다는 게 뭔지 저는 무슨 취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어쨌든 그분이 과거에 이렇게 보면 민주적 절차 어떤 헌법적 절차,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선거라는 과정, 이런 체육관 선거를 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독선적, 독재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또 어떤 그 포괄적인 또 정치에 의해서 그것이 그냥 눌러서 억압이 되면서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래서 아무리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거라 하더라도 우리가 합법적이고 헌법적인 절차를 거쳐가면서 국민 네.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그 발언은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고요. 결코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절대 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이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이른바 전두환 그 옹호 발언과 관련해서 사죄했으면 된 것이다. 당 내부에서까지 공격하는 건 별로 옳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친하시지 않나요? 왜 이런 발언 계속 내놓고 있다고 보세요? 어쨌든 뭐 약간 이제 옹호하는 또 뭐 좀 지원 사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만 그동안 보면 어쨌든 말씀은 어쨌든 그 어떤 특정 후보를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다. 본 후보 될 때까지는 이런 말씀을 쭉 하셨고 제가 그 여기 홍준표 후보 돕겠다고 말씀을 사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도 뭐 본인은 본 선거 갈 때까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사과를 안 한 것보다 당연히 사과를 했으니 그 정도보다는 잘한 거죠. 사과를 안 하고 버티는 것보다는 잘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발언의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치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왜 문제냐면 대통령이 떴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5년 동안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생각할 때 가슴이 답답한 거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게 사과에서 물론 사과를 안 한 것보다 낫지만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사안인데 사과했으니 됐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저는 오히려 다른 어떤 검증보다도 이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후보를 냈을 때 그 후보가 나중에 당선이 혹시 뭐 되는 문제도 본선 경쟁력도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만약에 당선이 됐는데 우리 국민들하고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역사적 인식에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허구날 사고를 치고 또 야당하고 계속 부딪히고 국정 혼란과 마비를 일으키고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전 정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를 해서 역사의 퇴행길로 그러니까 정말 반동의 어떤 정권으로 낙인이 찍힌다면 네. 그것을 함께했던 정치인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뭐 공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경선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경선 네. 룰이 본선은 당원 50%, 여론조사 50%잖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인 평가는 여론조사는 네. 뭐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왔는데 당심을 네. 어떻게 잡느냐 이 전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나름 뭐 준비하고 계시는 전략 네. 이런 것들 네. 있으시다면요. 네, 뭐 물론 이제 저희가 당심을 잡기 위해서 당원들하고 또 개별적으로 접촉도 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만 네. 결국은 당심도 여론을 따라간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오늘부터는 좀 공명전에 치중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국민 여론전 여기에 좀 집중을 하기로 오히려 그렇게 네. 했어요. 그래서 콩카콜라 좀 돌아가자 이런 게 있고요. 네.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강점이 사실은 정치 기득권에 대한 어떤 교체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후보는 오래 있었고 국민의힘에 윤석열 후보는 밖에서 오신 분이라 이것이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당협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기성 정치인들 그리고 의원들 한 상당 부분이 윤석열 후보한테 이렇게 서명도 하고 이름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줄을 많이 서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이렇게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열세인 반면에 20, 30대 젊은이들의 지지를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대장동권을 봐도 그리고 모든 것들을 보듯이 사실은 이것이 여야의 문제 혹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의 기득권이 몰락을 하고 나서 사실은 이 진보 세력이 집권을 했지만 결국 그것도 기득권이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여야 좌우를 떠나서 저는 정치 기득권 전체 교체가 되고 뭔가 새로운 이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지 않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과거의 세력을 그대로 다 안고 그들이 둘러싸여서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면 저는 그것은 당의 미래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당의 혁신을 바라는 당원들한테 호소를 우리가 강력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줄을 세우는 선거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당원들께서 네. 정말 당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에서 한번 몰락했던 보수가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우리가 호소를 해야죠. 네. 지금 이제 뭐 그 경선 결과 발표되는 게 얼마 이제 시가 남지 않았잖아요. 네, 마지막까지 최대한 선전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생각 들고요. 뭐 이건 모든 후보한테 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신 이원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경제정책부터 실물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에